수백 년 동안 동아시아 사상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생각의 아니다! 라고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들고서요. 진리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 네, 바로 왕수인의 양명학 이야기인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일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이 답을 찾으려고 우리는 보통 어딜 보나요? 뭐 책을 읽거나 세상을 막 탐구하거나, 그쵸? 그런데 혹시 그 정답이 애초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뛰어들 철학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거인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주희, 세상의 모든 것을 샅샅이 탐구해야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하죠. 바깥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다른 한쪽은 왕수인,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네 마음속을 들여놔봐. 답은 거기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럼 왕수인의 생각, 그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양명학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마음이 곧 이치다 라는 선언입니다. 심증리, 글자 그대로 마음이 곧 이치다. 이게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전까지는요, 예를 들어 효라는 이치는 부모님이라는 외부 대상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맞서요. 그런데 왕수인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효도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효의 이치입니다.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관점을 180도, 아니 완전히 안팎으로 뒤집어버린 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효도의 이치는 부모님에게서 구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모님이 계셔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효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찾으러 밖으로 헤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 모든 답은 이미 내 안에 다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그 진리, 그 정체는 뭘까요? 왕수인은 그걸 양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양지라는 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 저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하고 직관적으로 아는 능력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고 나온 완벽한 도덕 나침반 같은 거죠. 그래서 양명하게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치양지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완벽한 나침반, 양지를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그대로 꺼내서 쓰는 것, 그걸 온전히 실현하는 거예요. 즉,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삶, 그게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라고 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내 얘긴데?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부분일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몸이 안 따라줄까? 우리 맨날 하는 고민이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게 지행합일입니다. 이전의 성리학은 어땠냐면요. 선지후행,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행한다, 행. 알과 행동을 순서가 있는 별개의 단계로 봤어요. 공부 먼저, 실천은 나중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왕수인은 그건 틀렸다고 말합니다. 지행합일, 알과 행동은 처음부터 하나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절대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왕수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알은 행동의 시작점이고 행동은 그 알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다는 건 이미 행동하려는 마음이 싹 튼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해야만 그 알미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죠. 이 둘은 그냥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와, 이 비유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아주 고약한 냄새를 맡았어요. 이게 알미죠. 그럼 그 다음에 이 냄새는 나쁘니까 이제부터 싫어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나요? 아니잖아요. 냄새를 아는 순간 이미 얼굴 찡그리고 싫어하고 있죠. 알과 행동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게 지행합일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안다면 그건 이미 행동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리학과 양명학, 이 두 거대한 사상이 어떻게 똑같은 네 글자를 보고도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는지 그 운명의 갈림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의 네 글자는 바로 경물취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수양의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대체 어떻게 똑같은 글자를 보고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먼저
주희. 주희는 격을 이르다, 다가가다, 물을 말 그대로 사물로 봤어요. 그래서 격물치지는 모든 사물에 다가가서 그 이치를 끝까지 파헤친다는 뜻이 되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수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격을 바로잡다로 물을 사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일, 생각으로 봤어요. 그럼 격물치지는 뭐가 될까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네 글자인데 하나는 외부 세계 탐험이 되고 다른 하나는 내면 성찰이 돼버렸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두 철학의 차이,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들으면 아하 하실 겁니다. 성리학을 따르는 사람은 과학자에 비유할 수 있고요. 양명학을 따르는 사람은 심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와 심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과학자, 즉 주희의 방식은요. 대나무든 책이든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일단 다 모아야 해요. 그걸 분석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야 행동할 수 있죠. 준비 시간이 길어요. 반면에 심판, 즉 왕수인의 방식은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이미 머릿속에 양지라는 룰북을 다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뭘 찾아보고 연구할 시간이 없죠. 그냥 그 순간 자기 안의 룰북에 따라 휙 하고 호루라기를 부는 겁니다. 즉각적인 판단과 행동이죠. 결국 왕수인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라. 바깥에서 답을 찾지 마라. 당신 안에 이미 완벽한 도덕 나침판이 있으니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당신 마음속의 생각만 바로 잡으면 올바른 행동은 그냥 따라온다는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죠. 자, 500년 전에 이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수많은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 그 양지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옳다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은 그 목소리에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